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제약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일제약도 다시 같이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제약을 제가 계속 빼먹고 있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신일제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신풍제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뭐 많은 물량이 뭐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지금 개인이 아니라 이제 기관과 외인 이 두 주체는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와 적극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비교해 보면 이 신풍제약은 계속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아가는 것인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단순하게 수급만 믿고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정반대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좀 밀린 상태입니다. 시간에 밀린 것은 왜 밀렸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이 생긴 부분에서 어떻게 눌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고 누르기 때문에 시간에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프로그램, 외인 합쳐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10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매도를 그만큼 했습니다. 참,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자, 올라가면 뭐 이상할 게 없지만, 만약에 여기 조금 내려온다, 밀리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왜 이런 수급이 밑에서든 위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나오겠느냐? 사실 저는 이런 수급을 본 적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모릅니다. 왜? 이런 똑같은 비슷한 수급이 있었을 때도 급락이 나와서 어떻게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반대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많이 보고 수급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 주가의 흐름을 알고 나면 여기에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이 수급 올린 자리에서 또 올릴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조정 전부터 제가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에서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정답이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오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잘 해줬는데 지금 보면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저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저항이다. 근데 지금 아예 시가서부터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그냥 보여지죠. 그죠? 캔들상에서도 보여지지만 자 분봉상에서 모습을 좀 보면 보겠습니다. 오늘 9월 8일 시작을 합니다.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끌어올리는 부분, 그쵸?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는 수급이 지금 터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뻔한 걸 알면 참, 예, 그 뻔한 대로 우리가 주가가 흘러간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밑에서 모으고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밑에서 또 모아서 주가는 빠지지만 나중엔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가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거다 저거다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주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주식을 뭐 짧게 한 건 아니지만 주가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 어느 분들이 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거를 예 알고 싶고 궁금하다. 과연요? 예, 과연 누가 그거를 얘기할까요? 그 얘기하는 게 어떠한 정확한 분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알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고점에 있어서 자 수익을 챙기고 만약에 밑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익절할 건 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예, 이 말씀 드린 이유도 예, 이러한 뭐 하락장에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건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니지만 나오면 어떻게 네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을 더 수익을 챙기는 지금 그러할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분 좋게 계속 제 영상 시청해달라고 아 이거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신풍제약의 그 재료를 보면 상당히 그냥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거기에 있어서 매출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30이다 40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하방으로 만약에 내려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무조건 예, 좋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 하방이 나올 수 있는 그걸 생각하고 미리 대응하셔서 수익을 더 많이 만약에 손실이다라고 하면 손실을 줄이는 예, 그러한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 기준에 맞춰서 반등이 바로 나오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자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뭐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런 걸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만들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어느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보시면 이 주식의 흐름, 자,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측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대응이라는 게 필요 없고 누구든지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부분, 하방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또, 자, 저도 차트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빠진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대응이죠.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어느 자리다 어느 자리다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그냥 특징 있는 자리를 보시면 돼요. 지금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생겼죠. 그러면 이 갭 자리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밀린다. 그렇죠? 밀리면 저항이고 이렇게 다시 빠지든지 올라가서 안착한다든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대로 하신다고 하면 대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대응을 하셨으면 개별적으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리 속에서 어떻게 자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대략적인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간치로 따져보면 11만 8천 원입니다. 중간치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이 왜 중간을 말씀드리냐면 자 위아래로 조금씩 오차를 계산을 해서 주가를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8천 원에 대한 이 라인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만약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저항받고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올라오니까 역시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행이다.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위치로 보면 저항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떻게 지지 이렇게 따졌을 때 물론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빠지는 게 쉽습니다. 빠지는 게 쉽지만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가깝죠. 그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잡고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승과 하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주가 하락이 만약에 빠졌을 때는 하락을 하는 과정의 지지와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면서 돌파 그리고 다시 안착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살짝 밀리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거기에 있어서 이전에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지 그러면 돌파하면 강하구나 이렇게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저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밑에 하고 이 상방 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이렇게 물론 시간에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하방이지만 하방으로 갔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아니면 장 초반에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올라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와 반등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 이런 모습 전에는 그냥 밀린다 이렇게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동평균선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는 있죠.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일단 밀린다. 밀리고 반등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빠져도 괜찮겠지. 빠져도 괜찮으면은 뭐하러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미리 예상 생각하시고 거기에 위치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갖고선 올라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라가더라도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뺐다가 올라간다. 올라가더라도 뺐다가 올라간다. 그럼 그러니까 빠지는 상황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재료, 특별한 추가적인 좋은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수급이 비밀이에요. 수급에서 상승과 하락이 정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느냐, 또 지지해주고 올라가느냐, 깨졌다가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대응,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모든 물량을 보유하시면서 아마 지금 관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은 수급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0.56% 지금 빠진 상태이고요. 자, 지금 모습을 보면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없어요. 왜? 똑같죠? 뭐가 똑같죠? 네, 지금 이 신풍하고 위치는 좀 확연히 다르긴 하죠. 완전히 위치는 다르지만 패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여기만 봤을 때는. 이전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를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이 앞전의 모습이 조금 다르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리는데 이평선 여기가 있다. 살짝 밀리긴 했지만 바로 안착.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신풍제약처럼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 뭐죠? 이렇게 빠진다. 그냥 생각하시면 좋다. 마음 편하게. 그렇죠? 이걸 그때 이 전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 아예 드렸습니다. 여기 안착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다. 라면 지금 저항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밀린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것도 좋다. 이때 말씀드렸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 자 재료에 대한 기준, 이 신일제약에 어떤 재료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 재료가 3만 원대야 아니면 4만 원대야.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얼마까지 상승 또는 어디까지 밀리면 손절. 이게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신인제약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굳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저항이 생겼죠.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자리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위치 조금만 내려오면 5일선 이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나오지 못하면 뭐가 되죠? 21선 터치 밑으로 해서 어떻게 21선 깨지는 그러한 기술적 반등 자리를 봐야 된다. 그 라인대가 지금 다 이 자리예요. 네, 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 두 자리를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니까 뭐 차트가 음봉, 뭐 캔들이 음봉, 양봉, 뭐 밑꼬리, 윗꼬리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주가가 찍은 그런 흔적이에요. 그런 자국이라는 거죠. 그런 다 흔적과 자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예,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캔들을 차트를 예, 이거를 아셔야 그러니까 저는 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믿어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서는 그냥 예,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라고만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 대응이 안 돼요. 제가 자꾸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예, 분명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대응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씀을 좀 반복해서 많이 드린 것은 좀 답답하시고 좀 듣기가 그러시겠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료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료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떤 대응 예, 이것도 꼭 확인하셔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